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설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원리는 사실 남녀에 구분할 것은 아닌데요, 오늘 예시를 이 여자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남자의 심장을 어택하는, 설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렘이라는 건 감정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썸이나 연애 중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애정을 순간적으로 확 느끼는 것을 우리가 설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보상을 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순간에 설렘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에게 추후에도 이런 긍정적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라는 감정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레임을 느끼는 사람은 추후에도 이런 잠재적인 설레임을 느끼기 위해서 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설레임이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금광에서 이 금을 캐려고 합니다. 이 곡괭이를 들고 막 땅을 팝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거기에서 이 금싸라기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서 더 이상 금을 캘까요? 아니죠. 캐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곡괭이질을 적당히 하면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보상이 돌아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서 캐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곡괭이질을 한번 할 때마다 거기에서 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좋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기간이 너무 지속이 된다면 나에게 이 금이라는 보상은 처음보다 그 가치가 절하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금 캐는 것보다 내가 쉬는 게 중요하고, 금을 캐는 것보다는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그 금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이 변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연애에서 여러분이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연애를 잘하는 여자, 이 남자에게 설렘을 주면서 그 설렘을 통해서 나한테 충실하게 만드는 여자는 이 어떤 여자냐? 남자한테 보상을 주되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남자가 투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투자 뒤에는 확실히 보상이 있다라는 그 인지와 관계의 구조를 잘 잡는 여자가 진짜 연애를 잘하는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걸 제가 오늘 애정 표현, 스킨십, 정신적 의존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스탠스를 알려드릴까 해요. 자, 먼저 애정 표현부터 보면요, 여러분, 남녀의 애정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남자들은 보통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에게 처음부터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게 여자한테 부정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결혼하자,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 그 순간에 거짓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만큼 그 여자에게 열정을 느끼는 것은 남자의 본능이자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남자가 뭘 벌써부터 나랑 결혼을 얘기를 하고 나를 얼마나 봤다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느리죠. 보편적인 이 시대의 남녀 간의 연애에서의 입장도 다르고, 남자는 다가가야 하는 일이 많은 반면에 여자는 그 다가오는 남자의 그 헌신도를 보고 선택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는 자신의 호감을 드러내는 것을 비교적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자기가 호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남자에게 호감을 어떻게 받아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성별에 따라서 서로가 애정 표현을 받아내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이 다릅니다. 여자 입장에서 애정 표현은 남자의 태도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애정 표현을 받아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엄청 먼저 이 선투자를 해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애 초기의 남녀를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애정 표현을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 남성의 만족도가 엄청 높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듣는 사람마다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권장을 하는 스탠스는 우리 여자분들 남자한테 이 애정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과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남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면요, 여기에서 오는 상대방의 만족도는 분명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면 그 뒤는 뭐 설렘이나 열정 같은 그런 것보다는 믿음, 신뢰와 같은 형태로 연애에서 중요한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뭐 그때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래도 이 애정 표현을 남자 입장에서 너무 쉽게 받아낼 수 있으면 그 가치를 본능적으로 절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분 일단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온전하게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다 이런 인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뭐 완전한 내 여자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뭐 사실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모든 일상의 우선순위가 상대방이고 상대방의 연락에 매달려 있고 이게 유리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아적으로 독립적인 상태에서 뭐 애정 표현을 할 때도 상대방의 태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완전 애정 표현 같은 것을 이 처음 시작하는 관계의 초기라면 나도 오빠 사랑해, 나 오빠 좋아해 이런 것보다는 나도 오빠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쓴다던가, 혹은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제 수강생을 피드백하다가 본 포인트인데 이 친구가 이 만나는 여자한테 뭐 평소에도 좀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잘해요. 근데 이게 그 여자분이 퇴근을 하고 나면 보통 뭐 오늘도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오늘은 좀 이 여자가 피곤해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연락을 많이 하면 좀 귀찮아 할까봐 신경이 좀 쓰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짱구도 좀 보고 너네 강아지도 보고 얼른 좀 쉬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걸 보내면서 그 친구는 뭐 여기에서 뭐 별말이 올 거라고 뭐 기대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 상대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짱구도 보고 강아지도 보는데 너는 못 보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그렇게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아닌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포인트였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할 게 없을 때 상대방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심심한데 너랑 전화나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설레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설레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멘트 자체보다는 현재 관계 상태에 따른 행동 레벨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멘트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킨십. 스킨십도 여러분 유사 원리예요. 뭐 그 잠자리를 일찍 가지면 불리하다라는 이유도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올리니까 뭐 30대 분들께서 이건 뭐 20대들만 그렇지 30대가 되면 안 그렇다 뭐 케바케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렸는데, 여러분 그건 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된 것이지 기본적으로 스킨십은 빨라서 유리할 거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스킨십이 쉬운 사람이어서 좋을 것이 없고 상대방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라면 내가 원래 스킨십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상대방의 팔짱을 낀다거나 뭐 볼을 쓰다듬는다거나 입술에 뭐가 묻은 척 만져준다거나 이런 것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왜 남자한테 설레임이 되는지 이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 뭐 벌써 한 3년 만나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뭐가 설레겠어요. 뭐 평소에 당연한 건데. 자, 세 번째 정신적 의존. 여러분 정신적 의존이 뭐냐면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의존한다, 의지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리가 종속이 되는 것은 비단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연인으로서 내가 독립적인 자아를 지키면서 좀 평소에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잠깐 기대는 형태가 바람직한 것이지, 이 사람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뭐 헤어지고 나서 힘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애 상황에서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한테 의존하고 있는 T는 뭐 호감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일상에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참여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속도감과 내 일상에서의 이 우선순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없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형태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조금씩 상대방한테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모습 등을 보였을 때, 그때 상대방이 나도 이 여자에게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설레임이 동반이 된다는 것이지, 대낮게나 내가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여러분, 나중에 연애 관계가 좀 더 진행이 많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결국 상대방한테 이 설렘을 준다는 것은 결국 추상적으로 심쿵하게 하고 간질간질하게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보상을 통한 기대 심리 자극이라는 것이고, 오늘 그 예시들까지 배워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연애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